우대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괴담 101장. 제목은 누나의 방. 작성자분은 쉬마이님. 이 일은 누나가 겪은 일이며 2006년 이사와서 2010년까지 지냈던 집에서의 일입니다. 누나는 이날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해서 미미하게나마 부모님이 기억하는 내용과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부분만 추려서 얘기한다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중학생 무렵부터 가세가 기울어 새빵을 전전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3이었던 2006년 여름,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집안 사정이 나아지면서 우리 가족은 집을 장만하게 되었죠. 비록 사진처럼 옛날 80년대에서 90년대 슬라브 주택이 끝없이 즐비한 그런 동네의 한 낡은 주택이었지만 그래도 주인의 눈치 안 보고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좋았었고 뭔가 정착했다는 안정감도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집안은 벽이 칙칙한 나무 벽이었었고 천장도 나무 그리고 바닥도 나무였기에 밤에 불을 켜도 집안은 어둑했었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들만의 공간도 생겼으니 좀 더 예쁘게 집안을 꾸며보자고 제안을 하셨고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서 집을 새로 고쳤습니다. 칙칙한 나무 벽에 하얀 벽지도 바르고 괴랄한 무리가 들어간 나무 천장은 전부 뜯어내서 하얀색 천장으로 바꾸면서 조명도 새로 달고 몰딩도 했었죠. 그리고 기존의 방문들도 새 문을 달은 것처럼 페인트를 예쁘게 발라주었고 집 외부에도 새로 페인트를 발라주었습니다. 옛날 구식 철제 유리문도 전부 뜯어내서 하이샤시를 설치했었죠. 마당에 칙칙한 나무들도 전부 잘라내고 꽃도 심어줬습니다. 그 집을 소개해줬던 부동산 아저씨는 며칠 뒤 우리 집의 모습을 보더니 정말 그때 그 집이 맞냐며 깜짝 놀라셨죠. 참고로 그런 덕분에 나중에 집을 매매했을 때 저희 집과 똑같이 생긴 옆집보다도 2천만 원 가량 웃돈을 받았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그럼 이제부터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저 집에 살았던 4년 동안을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 저희 누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집 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인데 그 당시 신기했던 것은 누나 방에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몰랐기 때문에 저런 구조가 신기했었네요. 집안의 구조상 부모님 방이 안방이었는데 오히려 누나의 방이 안방보다도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인지 누나는 이 집에 이사 온 후에 여러모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은 이사를 온 후 한 달 정도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죠. 누나는 건축학과로 극남초학과였습니다. 학교는 가족이 살던 지방에 있던 대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당시에 유행했었던 싸이월드 방명록에 누군가가 비밀글로 계속 안부를 묻는 글이 올라왔더랍니다. 누나는
이름이 어딘가 들었던 것 같은데 당시엔 누군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과에 다니는 동기였다 하더군요. 평소에 전혀 친하지도 않았었고 혼자서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남자라서 의외였답니다. 그 남자 동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인천에 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누나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며 그렇게 학교를 다녔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누나는 방학 기간에 여자 동기와 함께 PC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배가 고파 친구와 라면을 사 먹게 되었죠. 무슨 PC방에 신라면이 없냐? 나는 신라면 아니면 라면 잘 안 먹는데. 예, 그냥 아무거나 대충 먹어. 라면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과 땡땡이 있잖아. 걔 자꾸 내 싸이 홈피 들어와서 비밀글 남겨. 땡땡이? 들어본 것 같은데. 걔 어떻게 생겼지? 걔 싸이 홈피 들어가서 얼굴 봐야겠다. 얘도 참 얼굴 봐서 뭐하게. 야, 얘 뭐하는 애야? 소름 끼쳐. 친구의 말에 친구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본 누나는 소름이 쫙 끼치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의 컴퓨터 화면에는 그 남자의 싸이홈피 화면이 띄워져 있었고 그 화면 속 다이어리에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신라면을 제일 좋아한다. 누나는 벌떡 일어나 PC방 전부를 둘러봤더랍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없었다고 하네요. 이해할 수 없었겠죠. 방학한 지 몇 주가 이미 지났고 그 남자는 200km 이상 떨어진 본가였던 인천에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그날 학교 앞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은 그 후로 일주일 뒤 일어났습니다. 누나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며 친구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같이 카페를 가자며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누나는 친구에게 자기는 치즈케이크 좋아하니까 그것도 같이 먹자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한 두세 시간 지났을까? 밤은 깊어가고 누나는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답니다. 여보세요? 나야, 땡땡이. 어, 무슨 일인데? 잠깐 볼 수 있을까? 어? 지금? 왜? 잠깐이면 돼. 시간 늦었는데 다음에 보면 안 될까? 너 보려고 나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이면 돼. 누나는 너무 꺼림치겠지만 멀리 인천에서 왔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아주 잠깐만 보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일부러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초등학교로 오라고 했었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에 가보니 학교 정문에 시동 걸린 차가 한 대 서 있었답니다. 그 남자 동기의 차였죠. 누나는 무슨 일인지 내려서 얘기하자 했지만 남자 동기는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조수석에 타라고 했었답니다. 무서웠지만 누나는 일단 조수석에 탔고 남자 동기는 옆에 앉은 누나에게 뭔가를 건네줬답니다. 자, 이거 먹어. 뭔데?
치즈케이크. 너 좋아하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건데? 일단 먹어, 어서. 나 이거 못 받겠어. 부담돼. 일단 빨리 먹어. 그럼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 나 이거 주려고 인천에서 달려왔어. 내가 보는 앞에서 한 입만 먹어. 그 남자 동기의 소름 끼치는 눈빛에 안 먹으면 해코지 당할까 싶었기에 누나는 억지로 한 입 베어 먹었고, 그러자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표정이 밝아지면서 누나를 보내줬답니다. 누나는 집 앞에 와서 그 케이크를 버리고 집에 들어와 한동안 오들오들 떨었다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여름 방학의 끝자락, 누나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항상 늦잠을 잤었죠. 그런 누나가 막 동이 서서히 트려는 늦은 새벽에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답니다. 소름이 끼치는 기분에 눈을 바로 뜨지는 못하고 파고드는 공포감에 온몸이 굳어지는 듯 했었답니다. 한참 있다가 누나는 용기를 내어 눈을 확 하고 떴는데 평소에 닫아놓던 창문이 활짝 하고 열려 있었고, 그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이 잠깐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누나의 머리맡 쪽 침대 한 구석에는 누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온기가 온전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누나는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자고 온갖 생떼를 부렸고, 엄마는 단순히 안 좋은 꿈을 꾼 것이라고 그렇게 뜯어말리며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가 바로 그 일 때문이었더군요. 그 뒤에는 누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이제 누나는 미스테리한 존재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 나 있어 라고 했지만 계속 노크를 해대서 화가 나 나가보면 그때 집에는 아무도 없다던지, 멀쩡한 전신 거울이 혼자 엎어져서 깨진다던지, 그런 사소한 일들이 많았지만 누나가 진짜 이사 가자고 극성을 부리게 만든 일이 한 번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누나는 방에서 자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탁, 탁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답니다. 한창 새벽이라 너무 졸리었고 귀찮아 그저 눈만 감은 채 그 소리에 집중만 했다고 하더군요. 탁, 탁. 나무로 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그런 소리. 그때 누나는 그 소리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또 새벽에 잠이 깨서 돌아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강아지의 발톱이 거실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면 그 비슷한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탁탁 소리는 거실에서부터 점점 자신이 있는 방으로 향하며 그렇게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었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는 종종 새벽에 잠이 깨서 부모님 방 침대와 누나 방의 침대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잠을 잤었기 때문에 잠을 자기 전에는 항상 문을 약간 열어두었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듣고서는 아, 강아지가 이제 내 침대로 오는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탁탁 소리는 누나의 침대 머리맡 옆 방바닥에 멈췄습니다. 당시 키우던 그 강아지는
침대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 라고 허락을 해야만 올라오게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누나는 올라와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침대 높이 정도는 가볍게 올라오던 녀석이 계속해서 몸 부닥질만 치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나는 짜증이 나서 직접 침대 위로 들어올려 주려고 몸을 일으켰지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누나는 소름이 끼쳐서 겁에 질리고 말았죠. 아니야, 이거 동생이 지금 장난치는 걸 거야. 누나는 제가 골려준 것이라 생각을 하고 벌떡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자는 척 하지 말라며 잠을 자고 있는 저를 깨워댔었죠. 그런데 그때 제 등허리에 고스란히 남은 이불 자국을 보고는 그때서야 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걔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건가? 누나는 다시 부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방은 문이 닫혀 있었고 강아지는 부모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다시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닫힌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재빨리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바들바들 떨다가 잠이 겨우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듯 집안을 내려다보았고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유체 이탈을 한 건가? 하며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탁, 탁 아까 자기가 들었던 그런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동을 해서 거실을 보니 충격적인 모습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온몸이 피곤죽이 된 남자가 명치의 아래로는 몸이 없는 모습으로 발꿈치를 이용해 거실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 정체를 몰랐던 탁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이윽고 그렇게 거실을 빙글빙글 돌던 남자는 마치 냄새를 맡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한 뒤 누나의 방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잠을 자는 누나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자고 있던 누나가 올라와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침을 질질 흘리며 어떻게든 침대 위를 올라가려 안간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 광경에 누나는 충격을 받고 꿈에서 벌떡 깼고 다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만 할 뿐이었었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 더 이상 누나에겐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았지만 그때 누나 방에 외부로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던 것은 누나의 방만 별도로 세를 주고 새방살이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사 오기 전까지 전 집 주인이 그 방을 새방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그때 새방살이를 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무당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실이 그게 누나가 겪은 일에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누나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기 싫다고 합니다.